아, 허리가 너무 아파. 며느리 이것만 해주면 안 되겠니? 그것도 못하면 어디다가 써먹어요? 진심으로 빨래하는 모습에 화가 난 며느리는 빨래, 너는 것도 못하는 시아버지께 화가 잔뜩 납니다. 빨래를 그것밖에 못 널어요? 확 다른 곳에 보내버릴까 보다.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시아버지 박종수가 그녀의 속옷을 빨래줄에 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아버지가 할 수 있어. 30년 전 아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후회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들 민우는 두바이 출장 중이었고 시아버지 혼자 며느리의 모진 고충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남편도 오는데 제가 미안했어요. 사이좋게 지내요. 미안할 거 없어. 가족인데. 시아버지 박종수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모두 며느리와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30년 살던 집까지 팔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아들 가정의 화목을 꼭 지켜내야 해. 종수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도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곧이어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강원도 횡성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수진은 남편 박민우와 14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 종수와 함께 살았지만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종수는 과묵한 사람이었고 수지는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명절 차례.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건설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15년 경력에도 번번이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그러던 중 두바이 대형 프로젝트 책임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3년 계약, 연봉 2배.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가라고, 기회를 잡으라고. 민우는 결국 떠났습니다. 그게 3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우가 떠나고 2주 후 수지는 복부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난소암 3기, 이미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 의사는 즉시 가족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새 출발한 민우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민우의 커리어는 끝입니다. 수지는 혼자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병원을 다녔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구토와 탈모가 시작됐지만 가발을 쓰고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민우는 매일 저녁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수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아버님과도 잘 지낸다고. 민우는 안심하며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종수는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자주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암 투병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괜찮다고 했고 종수는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병원에 갔고 결국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아픈데 혼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종수가 달려갔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다고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종수는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병원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당장 병원 가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저 아파요. 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수가 며느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수진은 종수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진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항암 치료 중이라고, 오늘 부작용이 심해서 왔다고. 제 시아버지십니다. 종수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이제 막 기회를 잡았어요. 3년만 버티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그걸 망칠 순 없어요. 종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병원에서 돌아온 후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며느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종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떠나보낸 후 조금씩 배웠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6시 30분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종수는 상을 차려놓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14년 만에 시아버지가 차려준 첫 식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종수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병원 동행, 빨래, 청소. 70세 노인의 하루는 며느리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항암 치료일이었습니다. 종수는 수진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는 3시간 동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구토하면 등을 쓸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잘 있다고, 회사 갔다 왔다고. 수진도 화상 통화 때는 화장을 하고 가발을 썼습니다. 밝게 웃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수는 빨래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수진의 속옷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종수는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깨끗하게 개켜진 빨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종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신경 쓰지 마. 아버지한테 며느리도 딸이야. 그 말에 수진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아버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종수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해지기를,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주기를. 그러던 어느 날 밤 두바이에서 민우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인터넷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종수는 당황했습니다. 민우는 출국 전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현관을 비추는 2대. 하지만 종수는 그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종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우가 뭔가 본 건 아닐까? 카메라에 링거 맞는 며느리, 빨래하는 자신의 모습이 찍혔을까?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아내 바꿔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CCTV 봤어요. 아내가 왜 링거를 막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설명할게. 아니요, 아내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요. 종수는 수진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일이야? 왜 병원 다니는 거야?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아픈데 프로젝트가 뭐가 중요해?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종수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아버지다. 수진이가 난소암 3기야. 3개월 전부터 항암 치료받고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암이요? 3개월이나? 아버지가 돌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 저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당장 비행기 타겠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4시간 후 민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민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소파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발을 벗은 민머리, 앙상하게 마른 몸. 여보. 민우는 아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미안해요. 당신 프로젝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는 아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우리 며느리인데.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우는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동행하고 밥을 챙기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 소문은 빨랐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항암 치료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저축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프로젝트를 그만뒀는데 취직이 안 되네요.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민우야, 돈은 내가 있잖아. 아버지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 수진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5세 가장이 아버지 돈으로 아내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항암 치료 그만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 당신도 취직 안 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치료 안 하면 어떡해? 그냥 통증 관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민우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았습니다. 30년 모아온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녁에 종수는 민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치료비 쓰렴.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야. 민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 아버지, 이거 아버지 노후 자금 아니에요? 괜찮아. 수진이 살리는 게 먼저야. 민우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70세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한테 너는 딸이야.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으로 수진은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호전됐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민우도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3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많이 힘들었네요. 하지만 다 이겨냈어요. 수진이 2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암이 악화됐습니다. 더 강한 항암제가 필요합니다. 민우와 종수는 절망했습니다. 더 강한 항암제는 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우는 아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계속 짐만 되네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민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집 팔자. 네. 이 집 말이야. 팔면 2억은 받을 거야. 수진이 치료받게 하자. 아버지, 그럼 어디 살아요? 괜찮아. 전세 얻어서 살면 돼. 집보다 수진이가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평생 사신 집인데요.
어머니랑 함께했던 추억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종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랑 30년을 산 집이지. 하지만 수진이는 지금 살려야 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그러셨을 거야. 민우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70세 노인이 평생 살던 집까지 내놓았습니다. 30년 추억이 담긴 집,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한 공간. 그 모든 것을 며느리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 집까지. 종수가 문을 열고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아, 미안한 게 뭐가 있어. 집은 나중에 또 마련하면 돼. 하지만 너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해. 수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니,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놓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한 후 종수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지만 종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위치가 좋고 관리가 잘 된 집이라며 2억 5천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는 집이 마음에 든다며 계약을 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종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사 온 날, 아들이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날. 하지만 종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며느리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 종수는 방마다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아버님이 이 집을 떠나시게 됐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여기가 아버님 평생의 집인데, 어머님과의 추억이 다 있는 곳인데, 종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추억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가슴에 다 있어.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 마지막 날, 종수는 안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처음 이 방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며느리를 살려야 해. 당신도 그러고 싶을 거야. 종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은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 작은 거실.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수지는 더 강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매달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이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항암제는 부작용이 더 심했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구토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종수는 집에서 새끼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 날 의사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이에요. 이대로 계속하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우와 종수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3사람은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었습니다. 종수가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따를게요. 민우가 아버지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종수는 잔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겨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3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종수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예전 집 안방보다 훨씬 좁았지만 종수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소주를 마신 후부터 속이 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토했습니다. 민우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병원 가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약 먹으면 나을 거야. 종수는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구토했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종수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민우가 함께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진이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끓여드릴게요. 수진아, 괜찮아. 내가 아직 회복 중인데. 아버님이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돌봐드릴게요. 수진은 미역죽을 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종수는 한술 먹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맛있구나. 우리 며느리가 이제 다 나았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위암 3기십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도 암, 이제 아버지도 암. 집에 돌아와 민우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수진이 차린 죽을 먹으며 맛있다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수진에게만 말했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위암이래요. 3기고요. 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언제 수술하면 되냐?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을 판 돈은 이미 수진의 치료비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며칠 후 종수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수술 전날 종수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혹시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아버지는 행복했어. 수진이가 건강해지는 걸 봤으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아버지도 최선을 다할게.
그런데 민우야, 만약 아버지가 못 이겨내더라도 수진이 잘 돌봐줘. 그 애는 아버지한테 딸 같은 애야. 민우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종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 안 주무세요? 수진아, 들어와라. 수진은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버지를 돌봐줘서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것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더 많이 해줬어.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아버지는 기뻐. 너를 만나서 너를 딸처럼 아낄 수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아버지와 딸처럼.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 종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양옆에서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종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 곧 나올게. 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와 수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우와 수진은 복도에서 내내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했고 주변 림프절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암이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 회복 후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종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우와 수진은 침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종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네,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종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종수는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종수는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만든 미역죽이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만든 죽이 제일 맛있어. 종수는 한 술 한 술 천천히 먹었습니다. 위의 대부분을 잘라냈기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2주 후 종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민우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수진도 힘이 닿는 대로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한 달 후 종수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겪었던 그 힘든 과정을 이제 종수가 겪어야 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은 날 종수는 집에 와서 계속 구토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수진아, 내가 이런 걸 겪었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저도 아버님한테 똑같이 들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서 참았어요. 아버님도 하실 수 있어요. 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돌봤던 것처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아내를 돌보느라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했고 병원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수진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힘들지?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내가 건강했으면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우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종수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암, 아버지도 암. 45세 가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항암 치료 그만하면 안 될까? 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너무 고생하잖아. 아버지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치료 계속하셔야죠. 민우야, 아버지 70살이야. 이제 그만해도 돼. 너랑 수진이가 더 중요해.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수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종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수진이도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종수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주 좋습니다. 민우와 수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종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3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겨냈다는 것, 함께 버텨냈다는 것.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린 저녁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건배합시다. 3사람은 밥그릇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종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살던 집은 없어졌지만, 평생 모은 돈도 없어졌지만,
종수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종수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옆에 왔습니다. 아버님, 추운데 여기 계세요? 바람 쐬고 있어. 수진아, 너 앉아라. 수진아, 아버지한테 고마워. 아버님,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내가 아버지를 딸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진짜 딸을 얻은 것 같아. 아버님, 저도 진짜 아버지를 얻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 한 달 후 수진도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수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 정말 살았어. 그래, 우리 이겨냈어. 집에 돌아와 수진은 시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 완치됐대요. 종수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혼자 안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살렸어. 이제 안심해도 돼. 며느리가 건강해졌어. 그리고 나도 괜찮아. 우리 잘 이겨냈어. 종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종수가 만든 미역국, 수진이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 맛있다.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어.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수와 수진도 웃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종수는 정기 검진을 계속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민우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 내 평판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우 씨,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너스예요. 민우 씨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거 알아요. 조금이지만 보탬이 됐으면 해요. 민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우는 아내와 아버지에게 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외식하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당 가자. 세 사람은 근처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식이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 푸짐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맛있다. 역시 밖에서 먹는 밥이 맛있네. 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우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부동산 앞을 지나갔습니다.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득 민우는 예전에 살던 집 주소가 적힌 매물을 봤습니다. 그 집이 다시 매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 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팔았던 그 집. 여보, 왜 그래?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매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예전 집이야. 다시 매물로 나왔네. 수진도 매물 사진을 봤습니다. 가격은 3억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억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그 집을 사야 했습니다. 민우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 한도가 낮았습니다. 최대 1억 5천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민우는 다음 날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15년 근속으로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1억 5천, 퇴직금 8천, 합쳐도 2억 3천, 여전히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우는 고민 끝에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이 하나둘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500만 원, 1천만 원, 300만 원. 모이고 모여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여전히 3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우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 결혼 반지 팔면 안 될까?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거 내 유일한 금이잖아. 괜찮아. 아버님이 더 중요해. 반지는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 수지는 결혼 반지를 금은방에 팔았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차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된 중고차였지만 1천만 원에 팔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3억이 모였습니다. 민우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민우는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진도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게 있어요. 민우는 열쇠를 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뭐냐, 이게? 예전 집 열쇠예요. 제가 다시 샀어요. 종수는 열쇠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 집을? 네. 아버지가 우리 위에 팔았던 집이잖아요. 제가 다시 사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야, 그 돈을 어떻게 해? 대출받고 퇴직금 정산받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어떻게든 했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우리 다시 그 집으로 이사가요. 아버님이 평생 사셨던 그 집으로. 종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종수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주 세 사람은 예전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 종수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돌아왔어. 아들이, 며느리가 이 집을 다시 사줬어. 종수는 안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처음 이사 왔을 때 본 그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수는 밥 한 술을 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다. 우리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식사를 마친 후 종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진 빚이 너무 많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진 빚이 훨씬 많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를 살렸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안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집에 왔어. 아들이, 며느리가 이 집을 다시 사줬어. 우리 정말 좋은 자식들을 뒀어. 종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부엌에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아버지가 할게. 우리 집 첫날인데. 아침 식사를 하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종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우가 나간 후 종수와 수진은 함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아버님, 거실 소파는 여기 놓을까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창가 쪽이 햇볕이 잘 들어오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진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종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우리 집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종수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서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옆에 왔습니다. 아버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도 기뻐요. 아버님이 행복하시니까. 종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아버지가 복받았어. 아버님, 저야말로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서 복받았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예전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부장으로 올랐습니다. 연봉도 올랐습니다. 수진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2년 만에 복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종수는 집에서 손자를 기다렸습니다. 민우와 수진은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2줄이야. 민우는 달려갔습니다.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분명히 2줄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기가? 응, 우리 아기가 생겼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2년간의 투병 끝에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종수가 물었습니다. 뭐야? 왜 둘이 우는 거야?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기 생겼어요. 종수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손자 생겨요. 종수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 됐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몸조리 잘해야 돼.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 조심할게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예요.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수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종수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종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 미리 생각해 볼까?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지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종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좋은 이름 지어줄게.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사전을 뒤적이며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며칠 후 종수는 몇 개의 이름을 골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우야, 수진아. 아버지가 이름 몇 개 생각해봤어. 종수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남자아이면 민서 또는 지후, 여자아이면 서연 또는 지아. 어때? 민우와 수지는 이름들을 봤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의미가 뭐예요? 민서는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지우는 지혜롭고 후덕하다는 뜻이야. 서연은 상서로운 아름다움, 지아는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이름들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중에서 골라요. 종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개월수가 늘어갈수록 수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종수는 매일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산책을 함께 다녔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일찍 집에 왔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기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만나자. 수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됐을 때 성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딸이에요. 민우와 수지는 기뻐했습니다. 종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종수가 말했습니다. 손녀구나. 아버지 손녀가 생기는구나.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름은 서연으로 할까요? 그래, 서연이. 좋은 이름이야. 박서연.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배가 많이 불러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종수와 민우가 항상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아파. 진통인 것 같아. 민우는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종수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수진. 민우는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종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봤어요. 정말 예뻐요. 잠시 후 수진이 나왔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손녀를 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야. 잘 왔어. 아기는 종수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종수는 손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봐. 정말 예쁘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고마워, 여보.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수진과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종수는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아기 방을 정리하고 미역국을 끓여놨습니다. 그날부터 종수는 손녀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아기를 달래줬습니다. 종수는 손녀를 안고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줄게. 아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0일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왔습니다. 종수는 자랑스럽게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 하지만 모두 이겨냈어. 종수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정말 소중한 아기야.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만났는지 몰라.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민우도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도 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아기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안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정말 예쁘지? 우리 며느리가 잘 이겨냈어. 우리 아들도 잘 버텼고,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고마워. 종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달빛이었습니다.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봐. 오늘 밤 달이 정말 예쁘지? 우리 손녀 태어난 날의 달이야. 아마 내가 축복해주는 거겠지. 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총총거리며 집안을 뛰어다니는 아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 그래, 우리 공주님.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종수는 손녀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찾으면 종수는 크게 놀라는 척 했습니다. 와, 우리 서연이가 찾았네. 서연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수진도 팀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4명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야? 이건 토끼야.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다녀.
나도 토끼처럼 뛸 수 있어. 서연이는 일어나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종수는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과일과 떡이었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네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를 재운 후 새 어른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싸웠어. 종수가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잘한 거야. 수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도 너를 만나서 행운이었어. 내가 아버지한테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홀로 안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봤어? 정말 행복하지? 며느리도 건강하고 아들도 잘 지내고 손녀도 잘 자라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이렇게 된 거야. 고마워, 여보. 종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 종수는 눈을 떴습니다. 손녀가 침대 위로 올라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 그래, 우리 공주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종수는 손녀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공원 갈 거지? 그럼 우리 공주님이랑 공원 가야지. 야호! 서연이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종수는 손녀와 함께 그네를 탔습니다. 민우와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래.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연이를 재웠습니다. 서연이가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었어. 고마워. 우리 공주님, 할아버지도 재미있었어. 잘 자. 종수는 손녀에게 뽀뽀를 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우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마워. 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밖에서 달빛이 집안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종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지? 고마워, 여보.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침대에 누워 3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졌던 날, 암 진단, 집을 판 날, 자신도 암에 걸렸던 날, 그리고 손녀가 태어났던 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부엌에 왔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요. 종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그래. 서연이 커가는 것도 보고 싶어. 민우가 일어나 부엌에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무슨 이야기해? 그냥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했어. 당연하죠. 우리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종수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일어났네. 나 배고파.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네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종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고마워, 여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